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그렇지만 안 말해줄 거는 꼭 안 말해주시는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의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이게 입에 딱 익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네.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표정들이 두 분이 되게 안 좋으시네요. 딴 때보다.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때쯤이면은 정말 우리가 그 정쟁을 중단 선언하고 코로나19를 대항하기 위해서 네.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바이러스에 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이제는 정말 정쟁 중단 선언하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중국 폐렴 참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아주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이제 생활전선에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제 정치권도 여기 대해서 국민과 함께 어떤 이 폐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근본적으로 나와줘야지 이거를 나는 안 걸렸으니까 하는 사고는 이미 우리가 버려야 될 그렇죠. 때가 왔다. 그렇죠.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야 따로 없이 네. 이거는 국가적 재난들을 보고 같이 힘을 합쳐야 네.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어제 갑자기 너무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유성엽 민주통합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추경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장 빨리 이걸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추경 얘기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워낙 급속히 환자가 불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아니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비가 지금 극도로 위축되고 있고 대구 같은 상황 보십시오.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네. 그럼 자영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별 소비수도 인하하고 또 소상공인 임대료도 좀 완화해주고 그리고 특히 이제 관광업을 하는 분들, 숙박업 네. 이런 분들 이제 재산세를 감면해줘가지고 어쨌든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게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침몰하지 않게끔 특히 대구 경북 쪽에 네.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추경이 이제 결국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현재는 예비비가 한 3조 4천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네. 이걸 동원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은 추경을 안 하고 견디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 저는 추경은 해야 됩니다. 네네. 오늘 아침 각 보도를 보니까 네. 우리가 100명이 넘는 그런 참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제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정치 논리를 떠나서 실용적으로 추경은 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어떤 사건이 있을 적마다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 세금이 쓰지도 않으면서 낭비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추경보다는 이제 이번 추경을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좀 함께하는 네. 의사협회라든지 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정부와 참여해서 추경의 매뉴얼을 짜면은 네. 이 돈이 알차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방역할 수 있는 체계가 될 텐데 네네. 그냥 큰 덩어리만 몇 조 이렇게 갖다 놓고 네. 그리고 야중이 끝나고 나서는 그 돈이 쓰용도가 한 반밖에 못 쓰고 있는 경우 혹시는 또 남용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형평성이 이제 전 무너지는 이 사회 현상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이번 추경은 여야가 그리고 전문가 그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추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갖습니다. 어쨌든 모처럼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또 국회가 지금
코로나 관련 특위가 지금 결성되어 있는 거니까 네. 같이 논의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기를. 코로나 특위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예산 관련 이 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야 없이 함께 지금 추경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온 국민이 다 이제 추경이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특히 지역사회로 확진된 것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또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던 거에 1년에 좀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 좀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식의 그런 뭐 대통령 탄핵, 하야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얘기가 될 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나치면은 결국 망하죠. 네, 과유불급이다. 과거에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자유한국당이죠 그때.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이었죠. 네. 그 강행을 하다가 결국은 총선에서 참 된소리를 맞았죠. 그 당시에 결과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도 네. 우리 당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역풍이 왔죠. 역풍이 왔죠. 그래서 이 경우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게 지나치다는 얘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돼 있습니다. 지나친 얘기는 하면 할수록 아마 그 말 한쪽 집단에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 그건 경험으로 통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국민들이 응징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꺼낸 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이 총선을 끌고 가자라는 게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고 임팩트 있게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탄핵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탄핵을 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탄핵에 이 공론화된 것은 그 심재철 위원 국회에서 발언이 아니라 그 먼저 많은 사회단체나 또 교수들이 입에 올렸던 얘기고 일부 또 수사기관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 문제에서 네. 됐는지 안 됐냐인데 청와대 개입 관련된 거. 그런데 공소장 71페이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저도 살펴봤는데 거기 청와대 이제 7개 그 비서실에 이제 개입된 문제, 경찰과 기재부에 주고받은 문제 이런 것들이 38차례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네. 이런 엄청난 문제에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 또 반부패 비서관 이런 분들이 거기 이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돼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몰랐을까 하는 부분이 국민의 의심입니다. 네. 만약에 그게 사실로 나온다면은 이건 탄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제 조건이. 네. 그래서 탄핵 하나만 꺼내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안 되고 이런 그 잘못된 문제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어났었던 조그마한 것도 다 보고를 받고 알 텐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38번 주고받는 실무자 그런 과정에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 몸통으로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건 탄핵이다. 이런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다 그게 사실로 치부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울산 사건만 하더라도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 그리고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열려있는 이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시작은 그거였는데 그걸 검찰과 청와대 싸우면서 검찰이 하명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이게 진실인데 그게 마치 청와대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건 정치적 정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공소장을 봤는데 그냥 소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코로나를 앞두고 정쟁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건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해집니다. 일단 다 접어놓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어놓고 코로나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자제하면서
우리 이 국민을 이겨낼 수 있는 얘기들로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양당이나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3년 차의 부분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했느냐 못했냐. 네. 그 중심에 이런 부정부패가 연루됐는가 안 됐는가는 많은 국민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드는 이 정부에서 거기에 또 검찰 그 속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지금 설채고 의원 뭐 검찰이 독단적으로 이걸 시나리오고 엉터리다 그러는데 윤석열 검찰이 한 내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를 누가 윤석열 검찰이 인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치게 했습니까? 얼마나 지나치게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 그건 국민이 볼 국민으로부터 때 검찰 개혁이 왜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믿어서 또 지금 부정을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이 대통령은 이 나라 아닙니까? 또 그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의 얘기를 못 대통령이 믿는다면 지명했다고 그래서 그게 모든 걸 다 덮으씌우려면 안 되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네. 지명할 때는 윤석열 총장이 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듯이 지명하고 나니까 엉뚱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네. 변한다면은 그 윤석열과 관계된 많은 검찰이 다 바뀝니까? 잘못한 검찰은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죠. 검찰 개혁이 왜 그러면 나왔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갖고 검찰을 대통령이 이끌어갑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자는 입장은 국민의 바람입니다. 대통령 국민의 말을 안 요구입니다. 들어도 자, 어떤 것이 국민 입장에서 소리를 네. 한 거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좀 여기까지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보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저 어저께 이거 놀랐어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그렇게 안 내놓겠다는 당 대표직을 어제 내려놓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깜짝 놀랐던 게 또 어제도 또 역시 손학규 징크스가 또 좀 발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그 확진자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근데 어쨌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결국 이제 다 내려놓겠다. 난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분이 먼저? 근데 백의종군 한다는 기사를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큰 뉴스 묻혀가지고. 네, 그런 것 맞아요. 같은데 그 묻혔어요. 근데 네. 백의종군 하신다면은 뭐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렇다면은 나머지 이제 정당들이 하나가 되어서 네. 소위 뭐 호남당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장이 될 터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위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시기가 이미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네. 벌써 갖고 있는 주장이 그냥 호남당으로 가자는 이런 정도의 모임이라면은 그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홍 의원님? 손학규 대표의 용태 문제는 네. 지금 그렇게 저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실기를 했죠. 네. 지금 설치고 의원 얘기하신 대로 그때그때 타이밍이 있는 건데 참 이분이 지금 손을 놓았다 한다고 아쉬워하고 또 뭐를 좀 잘해달라 이런 기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은 역시 이런 것도 거울 삼아서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했고요. 24일 날 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했고 호남 기반의 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일단 1분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